저희가 오늘부터 재밌는 코너를 네,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트위터에서 망언하는 사람들, 트위터리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중계하는 시스템. 그렇죠. 오늘의 트위터, 금주의 트위터.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방송이니까 우리 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소개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주진이고요. 예, 윤주진입니다. 예, 27살입니다. 네. 예, 저는 윤주용입니다. 아 이름이 진짜 비슷해. 예, 그러니까 이름 비슷하죠? 형제 아니냐 이런 말. 반면에 실제로 얼굴 보면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닮았어 근데. 뭐가 닮았어? 뭐가 닮아요? 완전히 다른 형인데 얼굴이. 언제 한번 공개하자 얼굴. 자, 저는 변종국이라고 합니다. 예, 나이는 28이고요. 예, 어디 사세요? 저는 집은 저기 살인의 추억. 아, 수원. 화성. 수원 욕하지 마. 화성 동탄. 그 옆에 옆 예, 동네. 동탄 거기 신도시 고속도로 옆 옆에 동네. 사시잖아요. 고속도로야? 경부고속도로 옆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 차가 없어.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트위터 중계를 하는 건데 예. 나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예. 최근에 사실 저희 이제 세 명이 예. 그래서 지금 자기 만족인데 사실은 진중권 씨랑 트위터에서 한번 붙었어. 백요셉 사건, 예. 백요셉 씨 사건 그 얘기 때문에 한번 붙었다가 결론을 지금 말하면 불락당했어. 저는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강용석 MRI 사건을 이렇게 즈음해서 저는 진중권 교수랑 트위터를 좀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딱히 뭐 의견차가 없고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뭐 합리적 보수네 합리적 진보네 이제 뭐 주거니 받거냐면서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분도 약간 돌변한다는 걸 느꼈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깠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블락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막 온 동네방네 떠들었어요. 불락당했다고. 너무 슬프다. 진종 교수 날 제발 풀어달라고. 내가 악망문이라도 쓰겠다. 내가 그 옛날에 김대중 씨가 전두환한테 썼던 악망문 있잖아요. 그래서 진중권 전화와. 근데 그 불락당하는 걸 어떻게 알게 돼? 그 사람 트윗을 못 봐요. 아 그것도 몰라요? 트윗 로딩 오류? 네, 그게 그게 불락당한 거예요. 그게 불락이니까? 그래서 내가 막 난리를 떨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진중권 교수가 또 봤나 봐요. 그걸. 내가 제발 사람들한테 이거 좀 제발 리트윗 해주세요. 진중권 교수님 볼 수 있게 좀 리트윗 해주세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제 뒷담화를 많이 까시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중권 교수가 뒷담화의 대마왕인데 나한테 뒷담화 깠다고 불락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뒷담화 안 까겠다. 앞으로는 앞에서 까겠다고 그냥. 그래서 불락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맨날 깠어. 그리고 다른 곳에서 트위터 할 때도 꼭 그 진중권 교수님 계정을 딱 붙여서 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드디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제 원칙 아시죠? 뭐 주진 씨는 저랑 수준이 안 맞습니다. 주진 씨랑 수준 맞는 훌륭한 변희재 강용석 씨랑 강재천 씨랑 가서 노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계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블락을 당했냐가 중요한 건데. 자, 그 얘기를 좀 종국이 형이 해주시죠. 예. 저는 우연히 저는 이제 트위터를 보고만 있다가 주진이랑 진중권 씨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백요셉 씨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뭐 수용소음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그래서 너무 재밌는 주제여서 혹시 진중권 씨 우리 보컬 들었나? 그것 때문에 나 진짜로 봤어. 이렇게 보다가 보는데 백요셉 씨를 갑자기 간첩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왜 갑자기 왜 간첩 얘기하다가 이렇게 트위터 이렇게 올려 보니까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백요셉 씨가 3번을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잡혔다 탈출했다 잡혔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잡히면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냐. 정치범 수용소나 이제 보위부라는 이제 그 시설로 가지 않냐. 근데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탈출하냐. 무슨 거기가 경비도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감옥 탈출하는데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그 맞대리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요셉 씨는 분명히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풀어줬고 그래서 지금 남한에 와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설 쓰시구나 소설. 이게 또 소설이 아닌 게 비슷한 일이 한두 번 있었어.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국정원이 잡는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바본가? 뭘 안 하는지 모르지만 네. 잡는다고요. 잡아요. 근데 나는 잡고 말고 때문에 주진이가 막 이게 난리를 부리고 있어. 근데 막 주진이가 일종의 공세에 너무 밀리는 거야. 왜냐면
물론 이제 트위스로 따질 수는 없지만 트위스는 당연히 밀리고 막 그러다가 온갖 감정적 드립 또 백요셉 부모님 얘기도 막 건드리잖아요. 난 거기서 난 딱 갔어. 아, 선배 그러니까 요셉이 형이 이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뭐 잘 지내신대요? 아까 비꼬듯이 말했거든. 그 우리가 이제 정확한 워딩을 좀 봐야 부모님은 될 필요가 괜찮으시대요? 이거야. 내가 나 기억하고 있어. 예, 아니 그 뭐라 그랬냐면은 정확히 제 말로는 탈북했다가 3번이나 북송됐다고 하던데 북한과 같은 철통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렇죠. 한 번이면 몰라도 3번, 4번 연속 탈출하는 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라면 남한에서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점점점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백요셉 씨가 너무 쉽게 탈북을 하는 걸 보고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확하게 이제 팩트를 그러니까 그렇게 네,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주고받다가 내가 난 요셉이 형 탈출기를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주진이가 그래서 내 카톡에다가 야 이거 뭐로 그렇게 이게 논쟁하냐 그냥 팩트 하나 공개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주진이가 그때 때마침 다른 걸 하고 있었어 밖에서. 그래서 얘가 뭐 이동간에 하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팩트를 얘기해주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진종원 씨한테 아니 간첩이면 신고하라고 111에 같이 이제 윤종현 대표 간첩 선이고 하니까 그 뭐 포상금 많이 받으니까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팩트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중권 대표는 3번 수용소로 갔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요셉이 형 탈출은. 그래서 이제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네, 제가 북한 인권 학생연대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2009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약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뭐 세터민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예. 그분을 2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고 뭐 북한에서의 뭐 인권 상황, 한국에 와서 뭐 이런 탈출 과정, 뭐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 것까지 다 합니다. 문항 수가 수천 가지 문항이에요, 사실. 예. 3시간 그래요? 예, 3시간 보통 짧게 하면 3시간, 길게 하면 6시간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설문 문항 중에 나와요. 진짜. 북송 경험 있나 없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인터뷰라는 거. 예, 근데 그 인권 그렇구나. 보고서를 쓰니까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예, 북한 인권 백서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요. 진중권 교수님 북한 인권 백서라고 찾아보면 언제든지 볼수 그래서 있으니까. 형이 그 말했었구나. 예, 언제든지 그거 보세요. 좀 제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좀 읽어보고 네. 북한 인권 백서를 또 아무튼 이었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예. 10명 중에 대략 반절 정도는요 북송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보통이 두세 번. 보통이 두세 번입니다. 보통이 두세 그래요? 번이고 예, 이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탈출할 수 있느냐? 북한이 진중권 교수님, 북한이 1994년도부터 식량이 거의 중단되고 1998년도에 물론 각 기관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북한의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는 50만이고요. 세계 식량기구가 밝히는 숫자는 200에서 300만이고요. 근데 그것도요.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200~300만 명이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거 왜 아니 북한 인구가 늘고 있지 않냐. 그게 예.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도 믿기 싫어. 예, 믿기 싫습니다. 근데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예, 북한 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50만입니다. 와. 노동당에서요. 주최 북한 측이 노동. 예. 주최 추산. 왜냐하면 50만. 그렇죠. 보통 4배 차이 나.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몇 명이 죽었느냐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북한에는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당연히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노동당은 당연히 노동당 입장에서는 숫자를 줄이죠. 많이 죽였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50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50만이 굶어 죽은 예, 거죠. 예, 지금 굶어 죽었다. 실제 인정한다. 세계 식량기구는 웃기지 마. 200에서 300만 원 죽은 거 알아. 그다음에 엠네스티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 좋은 것들 좋은 것들 좌파입니다. 좌파 단체입니다. 예. 좋은 것들을 비롯해서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들이 분석하는 숫자는 300만 정도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많이 죽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탈북자가 많았을 경우에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30만에서 5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50만. 지금의 숫자는 10,000명 이하로 봐요. 오히려 예, 적어요? 지금 줄어들었죠, 당연히. 지금 줄어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정점을 찍었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죽어나가고 예. 워낙 많이 탈북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의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뭐 예. 총도 쏘고 그렇죠. 막 그래 뭐 두만강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네, 죽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막 사진도 많아요. 규중현 교수님 쳐보세요. 구글 치면 그 사진들 다 나옵니다. 예. 쳐보시고 쳐보시고. 예. 아니야. 아니, 키보드로 쳐보시고. 예, 예. 키보드를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예, 규형이 큰일 났네, 키보드를 이러면서. 눌러보시고 거기에 다 그런 사진들 나오는데 워낙 많이 탈북을 하고 워낙 많이 죽다 보고 그리고 북한이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요. 국경 경비대가 과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소위 말하면 예. 다 못했던 거죠. 쏴 죽이고 이런 것들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네 먹을 것이 때문에 그 당시에 뇌물을 주고 건너와요. 예, 그 정도의 이제 탈북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북한이 뇌물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뇌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찔릴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북송이 되더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없습니다. 다 공개청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의 씨가 말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예, 그 당시에 50만 중에 수많은 사람이 북송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정치범 수용소에 바로 보냈던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래서 뭐 문제가 노동대 예, 이런 데 가는 예, 거잖아요.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삼청교육대 같은 데죠. 그렇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그냥 강제 노동하는 대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물론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1명 북송됐잖아요. 우리 예. 한국 사회에서 되게 유명해졌고 막 지금도 강제 북송 반대하는데 그 31명은 죽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거나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공개가 기 때문에 31명이라고 국제사회에 예, 비난되는. 국제사회가 공개됐기 때문에 언젠가 이 31명을 누군가는 파헤치고 들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있지만 만약에 공개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교회를 갔다 이 두 가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 그냥 중국에서 체류해서 떠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셉이는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린애들한테는 또 안 그렇게 북한도 했구나. 북한도 정치적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지나치 불순하지 않다. 진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왔다. 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산 참작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요셉이 같은 경우에는 보위부에 있다가 보위부에서 몇 번 옮깁니다. 예, 중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어디 한 도 보위부로 가고 예. 시부 보위부로 옮기거든요. 아. 그 과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탈출했고 유세비 형은 형이 말한 대로 맨 처음에 수용소가 꽉 차서 예. 맨 처음에는 다른 데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예. 도망쳐 나오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도고 출신이 자기가 고향이 한경북도다. 예. 한경북도 출신들은 한경북도 도 보위소에 다 있어요. 근데 아. 너무 많잖아요.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곳으로. 과정에서 그중에서 한 번 도망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요세비 형 예. 팩트가 이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많죠.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또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노동단체? 어떤 집단 거주 예, 마을 예, 같은 예, 형태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른 곳이고 물론 노동이 하는 곳에서도 엄청 개되지만도 예. 못한 취급을 받긴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만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리고 예. 정치범 수용소조차도 거의 마을처럼 돼 있던데요. 예,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뭐 소위 말하면 몇 개의 리가 합칠 정도로 큰 그쵸. 엄청 마을 단위고 크죠. 예. 근데 그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럼 마을에서 그냥 강제노동 사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마을 안에는 그 둘레에는 전부 다 고압 전선, 고압 예. 철책선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죽는 거고 됩니다. 음. 탈출을 시도하다가 물론 그 와중에 탈출 시도한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죠. 예. 실제 한국에 온 사람도 있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나 이런 것을 저질렀을 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예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제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 노동 그 공간에는 소위 말하면 사식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감옥으로 따지면 예, 가족들이 아. 와서 혹은 거기서 좀 잘 봐주고 돈 주면은 태권도 가능해요. 그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것이. 아. 예, 그렇게 그 뇌물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거기네. 교도소보다 좀 낮은 약간 뭐 네, 뭐 경찰서 그런 철창 정도네. 유치장 같은 유치장 예, 그래. 그런 개념으로 아니 생각해야 근데 김종건 씨가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를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근데 모르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시멘트로 딱 막혀 있고 딱 시스템 돼 있고 지문해야 되고 막 간수들이 딱 철장 딱 지키고 있고 밤 나오고 북한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이 아닌 게 그게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죄수조차도 관리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아니, 사회라 근데 나와요. 또 예. 좌파들이 들으면 이런다? 또 이럴 거다. 아, 노동 달렸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권적, 이런 개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짝 뭐 북한 문제 나오니까 조금 흥분해지는데, 노동 단련대의 경험은요, 북한 사회에서 우리는 감옥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잖아. 그렇죠. 네. 일평생 없어요? 살면서 없어요. 영창도 안 가봤어요? 예. 나 영창 갈 뻔한 적이 평, 나 영창 저도 피아노는 갈 쳐본 적 뻔은 있어. 했지만 안 갔어요. 여하튼 평생 살면서 감옥 경험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곳은 소위 말하면 유치장, 구류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한번 가봐. 코스가 탈북행을 시도했던 사람 모두가 다 정기 노동 단련대로 코스구나. 가는 거고. 가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네. 적은 양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노동. 강한 노동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제 일단은 유세병이 그렇게 한번 탈출했다가 운이 네. 좋게도 보입으로 안 가면서 예, 일단 탈출을 예. 했는데 그때 다리를 다쳤던 걸로 아는데 맞죠? 그 심각하죠. 그게 다쳤죠. 다리를 얼절됐었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난 여기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북한에서 못 산다. 난 부송 당하게 되면 또 나는 내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위 그래서 말하면 뛰어내린 건가? 그래서 뛰어내린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다리를 다쳐서 예. 지금도 살짝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예, 다리를 저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잡은 거야. 아, 부위본이 잡아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린다 완전히. 또 다리가 완전 접혀진 상태인데 근데 뭐냐면 그 정도 사람이 꺾이면 죽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보이보도 어리고 또 요셉이가 죽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두고 간 두고 거구나. 간 거예요 사실. 두고 가다가 조선족이 그 뭐 요셉이 형 상황을 알게 돼서 네. 경비가 없는 곳에다 그냥 갖다 네. 놓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거기서 또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네. 왔던 그렇죠. 거고. 네. 근데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네네. 뭐 그때 어느 정부였던지는 노무현 정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던 건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보내버리는데 네. 그때 북한으로 보낸 게 아니라 중국 땅으로 보내잖아요. 중국 그때. 땅으로 보내. 그래서 3번을 탈출했다 이 실패한 건데. 요셉이 같은 경우의 스토리는 들으면요 진짜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 못 근데 듣고요. 눈물 없이 못 듣는 이 사람의 스토리에 대한 팩트 조사도 안 해놓고 3번 다 마치 수용소를 끌려간 것처럼 하고 뭐라 그랬냐면요. 진중 정확히 워딩이 뭐냐면요. 3-4번 북송에 4번, 3번 북송에 4번 탈출했다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 드나드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 얘기죠. 팩트를 몰라. 그래서 내가 주진이한테 주진아 팩트냐 하나 보내주고 끝내자 해서 팩트를 전달해줬어요. 서로가 이제 우리 셋이서 막 이야기해서 그냥 팩트 날렸다고 트윗으로. 결론은 나한테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모님은 괜찮으시대요? 이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진중권 교수가 비열하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논리 적용을 한 거다라는 또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요셉 씨가 마치 저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사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나 봐요 예전에. 그 논리처럼 나는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백요셉 너가 간첩이라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건데. 그러기에는 백요셉 씨에 대한 이런 어떤 너무 사실 비신사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진짜 1호다 1호. 내가 볼 때는 북한에서 딱 이거 평양에서 막 호의호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 최수 막 예. 그 최수도 환상녀들 있고 막 영웅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거지 껍데기 같은 곳에 말고 예. 거지 껍데기냐 그거 완전 북한이 거지 껍데기니까 거지 껍데기니까 예. 진짜 어디 개천이나 예. 이런 쪽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진중권 씨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예. 쪽에서 진 교수는 딱 보루만 살다 와요. 보름이 뭐야? 일주일. 진짜 트위터 한 번만 트위터를 못하게 만들면 돼. 그리고 나는 진중권 씨가 뭐 합리적 진보인 모습을 나는 솔직히 보인 교수도 적도 아니야. 있어. 근데 합리적 진보의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보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네. 나는 이분이 종북이 아니라는 데에서 왜 확신이 드냐면요. 몰라 종북이고 몰라. 싶은 거야. 아니 북한에 잘 보이고 싶은데 거기서 안 껴줘. 안 껴줘. 이 이석기 씨랑 토론 한번 하고서 크게 한번 당한 다음부터 이게 살짝 이제 확하다 지금 살짝 변하셨는데 아니 저는
진중권 교수님 내가 주진한테도 말했지만 난 이분 철학 강의 내가 결제해가면서까지 공부했고 진중권 키드. 진중권 키죠. 진짜야 나는 나도 싫어. 좋아하는 면 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그 처음에 트위터에서 우리가 인신공격 이건 많지만 아니 팩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그럼요. 하라고. 그러면서 주진 또 불락당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니 뭐 자기 뭐 트위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활동하고 뭐 자기가 마치 합리적 진보인 것처럼 그렇고 진 교수가 자꾸 농객인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하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좀 뭐 알고 얘기를 떠들든가.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이 북한의 어떤 구조,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관심 없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한 사고 방식으로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함부로 떠지지 약간 말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구소련이나 이런 약간 정말 그 공산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그 삼엄한 경배가 있었고 잘 나갔던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를 아는 것도 좋은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도 봐야지. 난 진짜 그럼요. 팩트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 황당해갖고. 아니 그리고 북한 사회가 싫어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야, 네 논리대로 하면 너도 간첩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메카시즘이죠. 그게 진짜 메카시즘이죠. 완전 메카시즘이죠. 예. 예. 예, 그게 메카시즘이고. 예. 그리고 이제 메카시 의원한테 미안해 그런 말씀 미안해.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에서 뭐 국정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예. 다 잡아냅니다. 알아서 해요. 예, 국정원에서 다 아니 그리고 다 잡아냅니다. 만약에 백요셉 씨가 간첩이었어 봐. 국정원이 그 북한 인권 운동하는 거 가만뒀겠어요? 그럼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바로 기소했지?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과거에 아니 나는 잠깐만 이거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3개월 정도면 조사 끝냈거든요. 과거에는 국정원에. 지금은 탈북자들을 예. 하나원 이런 데서? 아니 하나원도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아니 해요. 그럼 하나원 가기 전에 어디 계세요 그분들 탈북자분들? 하나원 나 들었는데 그거. 어디? 하나원으로 하나원 가기 가기 전에 전에 어디 있으세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다니까요? 아니, 그 국정 내에서요? 국정원 내에서 있죠. 아, 거기 살아? 많겠죠. 예. 아니 나는 어떤 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정확히 아무튼 오케이. 그건 못 들었네요. 그건 제가 국가 어디 기밀이니까. 사냐고. 국가 기밀이니까. 알아보면 돼. 예. 그렇죠. 그럼 국가 기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국정원에서는 3개월 정도 과거에 조사했었는데요. 지금은 6개월 혹은 1년 정도 한 거죠. 진짜. 그 사람들도 왜 힘들겠다. 그럴까요? 실제 진짜로 있으니까.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들이 왔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 황경엽 씨 같은 경우에도 3명이 탈북자가 죽었어요. 예. 간첩으로 유장해서 왔고 근데 그 국정원 조사 기관에서 국정원 조사하는 데 다 잡아냈잖아요. 훨씬 예전에는 그냥 대면 조사 막 하고 인공위성 가지고 찍고 어디냐고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찍잖아요. 다 나와요. 북한 땅 다 나옵니다. 북한 집까지 다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예, 어디 마을 진짜 나 레이더 시설 놀랬어. 어디 마을을 딱 놓고 집 가옥이 있잖아요. 너 설명하라고 하는 거죠? 너 어디 사서 찍어. 집까지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과거 3개월 전에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1대1 대면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한 10몇 명씩 모아놓잖아요. 계속 서로 간에 막 주고받는 그거에 다 관찰합니다. 얘네가 누군가 한 명은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같은 환경북도인데. 그 꼬집어냅니다. 그만큼 철저한 철저한 보고 싶다. 그럼. 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요. 그래, 국정원이 졸이 아니라고. 예.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요셉이 형이 간첩이란 말했을 때 그냥 혼자서 이런 생각이 있어. 물론 이거는 그냥 농담입니다만 요셉이 형이 간첩이면 난 저런 간첩 많았으면 좋겠어. 진짜 저렇게 그냥 열심히 해달라고. 그래. 간첩이 저렇게 해주면 난 좋아. 그냥 간첩해. 또 진짜.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또 대박말 한 게 이제 강재천 씨한테 하는 말인데 그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강재천 씨, 탈북자들은 자유 대안으로 오기 위해 목숨 겁디다. 조동이만 나불대지 말고.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조동이만 나불대지 말라는 말을 진중권 교수가 한다는 게 너무 나는 진짜 그게 이상한데. 노린 거야. 조중동 그걸 노리고 조동이라고 한 거야.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조동이만 나불대지 말고 중국 가서 몸으로 실천하세요. 김명환은 구속도 됩디다. 그 친구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인정은 해줍니다. 공안하고 맞짱 좀 떴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대단하네, 진짜 진 교수. 강재천 씨가 탈북자 북송에 맞서 목검과 커터를 들고, 근데 목검과 커터를 든 것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허위 왜곡인 게
강재천 선생님이 목검을 들고 막 그런 적은 있긴 있는데 맞아, 그건 이걸로 있었어. 막 일반 시민을 위협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진짜 근데 없어요. 사진 자체가 그렇게 보여. 네, 그래서 네.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 들고 중국 공항과 맞짱 뜨신다면 항공료 정도는 제가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인증샷만 올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진중권 교수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렇게 시위 집회에서 쇼하지 말고 직접 가라. 가라. 그래서 뭐라냐면요. 옛날 민단이 뭐예요? 민단에서는 제1동포 북송을 막기 위해 철도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게 됐었죠. 뭐 좀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제가 쌍용 노동자들 앞에서 그렇게 막 삭발하고 집회하고 뭐 촛불 시위 쇼하지 말고 저기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분신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 멱살 잡고 한번 펀치 한번 날리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나한테 무슨 말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불락이야?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주진 씨는 반어와 풍자 같은 한국어의 표현 기법에 대해 초졸 수준의 지식을 획득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야, 그러면? 시비를 붙어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바로잡음으로써 평화롭게 해결될 문제래. 나와의 논쟁이. 그래서 제가 뭐 주진 씨는 제 수준에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저를 불락한 건데 그게 제3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열받았어. 약올랐어. 지금 본인이 엄청 약오른 거야. 우리 있잖아. 우리 초딩이랑 얘기하면 열받잖아. 초딩이 맞는 말 하면 열받잖아. 그렇지, 초딩이 맞는 말 하면. 그래서, 네가 뭐 세상 뭘 아냐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건데. 아니, 나는 그게. 저급하네, 저급해. 저급은 떠나서, 뭐 그렇게 뭐 말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의 논리면, 막 반미시 왜 청계천에서 광장 앞에서 해. 그래, 미국 백악관 미국 가. 막상 갔잖아, 또 시위하러. 갔다고 아마 못했어. 꼼짝 못해. 너 못했잖아, 그때, 실제로. 한미 FTA 뭐 반대 시위하면은 막 뭐 심한 경우에는 막 가스통 들고 와서 뭐 열면서 막 불 붙인다고 하잖아. 붙여. 와, 미국 가봐. 미국 가면은 큰일 나. 폴리스 라인 절대 넘어가지 않고 딱 지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시위한다고 갔다가 맞을 뻔했잖아요. 폴리스 라인 넘어갔고. 맞아요. 그거 그냥 실제 그냥 바로 때려버리니까 팩트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하면서 강재천 선생님을 욕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풍자 반어일 수 있어. 좀 심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뭐라 했냐면요. 탈북자들 북송되는데 자기들은 안전한 남한 땅에서 촛불이나 들겠다고요? 그래 촛불 들면 중국 당국이 무서워서 송환을 거부하고 북조선 애들이 미안해서 북송을 중단할까요? 자 여기서 공허한 제스처 그만하고 이제 몸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북송 반대 집회 가보셨잖아요, 조용히 형. 거기 가면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심지어 외국인들, 각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촛불을 드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허한 제스처다. 아니 내가 그러면 근데 나는 그렇게 막 거기 나오는 나도 뭐 가서 막 편지 주고받고 막 하고 했지만 거기 가면은 어떤 이슈가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서는 그 대통령이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모임 자체들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님 배울 거야 분명히 자기도. 촛불 집회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재천 아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는 그러면 그런 촛불에 대한 그런 의미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8년도 광우편 촛불 시위에는 소위 말하면 좌파들은 공허한 제스처를 100만 명이 했어요. 그 공허한 제스처를 소위 말하면 지네들은 그러니까 그건 공허한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에 막 흔들어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네들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명 모여가지고 막 떠들어대갖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막 흔들어대니까 흔들리는 거 모습 보니까 지네는 공허한 제스처가 아니고 그렇죠. 한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들은 공허한 제스처고요. 진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뻥으로 좌파들이 그런 뻥 카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람들 동원하고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2012년도 광우병 촛불 한미FTA 집회 그래서 100명, 200명 모이는 거예요. 대실패했죠. 아니 진중권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강재철 선생님이 이런 폭력을 보고 야 저런 쇼 할 바에는 너 공허한 제스처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건데 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2008년도 촛불 집회 때 강재천 선생님에 비해서는 강재천 선생님은 양반이에요 진짜. 2008년도 때 그 이세진 씨한테 막 침 뱉고 계란 던지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한테는 쇼하지 말라는 말을 왜 안 해? 모를 거야 그런 팩트.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뭐라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거기. 네. 모르겠네. 아유. 취재하느라고 정신없는 것 같더만. 강재천 씨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 모르는 건데 강재천 선생님이 아, 우리 강재 선생 한번 모실까요? 그래 강재천 선생님이 2008년 촛불 그 광우병 시위 때 나갔다가 고등학생인가 여중생한테 욕 먹고 욕 엄청 먹고 이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길이라 해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든 뭐든 가정 다 포기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제스처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전 진짜 그 가관이었던 게 그 머리끄덩이녀 있잖아요. 네. 그 머리끄덩이녀와 강재천 선생님을 비교했는데 저는 머리끄덩이녀에게 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낫다는 거지 한마디로. 아, 그래. 한쪽은 맨손만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이게 머리끄덩이녀고 다른 한쪽은 커터와 목건까지 들고 고작 조동이만 놀렸거든요라는 말을 하는데 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진 교수님이 이게 사실 비꼬는 걸 거예요 아마 비꼬는 그런 건데 건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하다는 거고. 자, 이 심하다는 판단은 뭐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나 국민 트위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강재천 선생님이 진정근 교수 한번 와라. 재밌었어요, 그거 진짜. 슈퍼시 와라. 아니 그게 자생초라고 하는. 아 자생초. 네, 자생초. 행사가 내일 있대요. 내일. 목요일에.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오셔라. 그랬더니 영주? 야, 영주에서 서울까지 왕복인가 뭐 70만 원이 있던데요. 그거 주면 하겠다. 강재 선생님이 준댔어. 줄 아니, 테니까. 아니 애국 시민 70명이 만 원씩 아니, 해서 말씀 진주가 우리도 낼게. 부르자고. 우리도 네. 낼게. 나는 모험 택시 불러줄게. 일반은 택시비 할 필요 없고 어. 이렇게 하죠. 렌트해서. 아, 모셔다 드릴까? 아니 스타렉스 진짜 좋은 거 하나 렌트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야. 아니. 그래 우리가 가서 그래서 오는 내내 우리가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방송 찍자 그걸로. 그리고 잘못된 자생적 만남. 집회 끝나시면 또 우리가 고의 모셔다 모셔다 드리고 드리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렌트를 비싼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일 우리가 최고급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수 코리아. 보수가 북코리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70만 원 줄 테니까 70만 원인데요 하니까 준댔거든. 5만 원 하면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너무 오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안 오겠죠? 아니 못 오죠. 오지. 오면은 못본 맞아. 우리 공지영 씨 트위터 하나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공지영 씨가 공지영 그 이중대 때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학과장. 학과장. 공문학과 학과장. 난 학과장 학과장도 이런 분 교수지. 아니 나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이 트윗을 보여주면서 내가 댓글 중에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조만간 이제 선언할 텐데 문재인 대선 출마 선언을 그럼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나 이거 진짜 문재인 의원이 17일 18일경 대선 출마할 예정입니다. 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려는데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부엉이 바위. 그래서 부엉이 바위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돌아가신 데죠. 되게 이제 슬픈 장소인데 역사적으로도.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저도 거기?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써? 진정 이 여자는 한나라당 알바다. 근데 나는 내가 맨 처음에 이 트윗을 보고 나는 내가 내 눈을 의심한 게 하나가 뭐 있냐면 나는 이거 잘못 읽었어. 나도 거기가 아니라 멀리서 왔어요. 나도 고고. 아니 저도 고고 이러면 저고. 야. 너무 웃겨갖고 근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니나 다를까 보도가 됐어요. 그 부엉이 바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라는 거는 그거 그러니까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각 그런 데서 하는 건 나 괜찮은데 부엉이 바위 이건 뭐냐? 거기는 진짜 아니 우리가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을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건 슬픈 일이지만 절대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부엉이 바위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뭐 아무튼 뭐 저는 진짜 나도 고고인 줄 알고 난 정말 너무 놀랬고 아니 뭐 죽은 사람 뭐 향수. 그리고 근데 이제 얘기야? 공지영 그 이종자 때 국문학과 학장님께서는 예. 그 해당 트윗 삭제했어요. 삭제했고. 아 삭제했어요. 해야죠, 또? 그거. 근데 이게 리트윗? 흔히 말하는 리트윗은 뭐 수도 없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일베에 사람들이 올라왔겠지. 일베에 당연히 올라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너무나도 아니죠. 대다수 반응이었고요. 아직까지 뭐 이럴듯한 언급이 없고 근데 일부에서 뭐 모두가 의미 있는 장소니까 뭐 그런데 아니 의미가 있는 건 좋은데 어떤 그건 의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아니죠. 그 아마 다음 녹음 때도 아마 트위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얘기도 좀 하고 또 저희도 그에 대한 이제 우리의 생각도 하고. 예. 저희는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하는 그래요. 거니까. 예. 주진도 동감하지만 팩트가 아닌 거는 좌우에 막론하고 까요. 그러면 저는. 예. 예.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팩트니까요. 함부로 이렇게 그 남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너무 아무런 사실적 관계 확인 없이 막 떠드는 건 나는 좀 그래서 심하지.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권 아니, 자유가 굉장히 자유가 보장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해가 넘쳐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니 그렇게 해도 안 잡혀가는데. 자, 우리 그러면 요걸로 마무리하고 예, 다음 주에도 저희가 트위터에 트위터 생중계, 예, 트위터 중계. 트위터로 이야기하는 코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고! 고고.